네, 들어갑시다.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독해와 작문 능률 양형권 3과의 전반부 부분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트 1의 일부가 되겠죠. 시험 범위는 3과하고 4과 파트 1 부분만 나왔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수 거에서도 겹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민수의 거는 아마 4과에서 대도시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없고요. 내용 위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 buildings, 건물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건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오래될 때, 즉 건물이 너무나도 낡고 오래되었을 때 for their original purpose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의 라는 뜻이잖아요. 원래의 목적 혹은 용도라는 뜻도 있는 거 알죠? 원래 용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낡았을 때, 그러니까 원래 용도에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오래되었을 때 they, buildings를 받아주겠네요. 그 건물들은 종종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비동사 PP에 걸려 있네요. 원래 knockdown은 보통 무너뜨리다, 쓰러뜨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싱인가요? 여기 경기를 보면은 넉다운 됐다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죠. 다시 말하자면 이 건물들은 종종 어떻게 된대요? 무너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게 되면은 건물이라는 것들이 철거가 된다라고 말하면 딱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건물이라는 것들이 원래의 용도에서 너무나 오래 지나게 될 때 그 건물들은 단순히 간단하게 종종 철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반대할지도 몰라요. 뭐 하는 것을 tearing down이 나와요. 이번에는 tearing down이 나오는데요. 원래 tear 라는 것은 뭐 찍다 그리고 뭐 무너뜨리다 이것도 뭐 같은 계열이긴 합니다. 근데 tear dow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뜻은 훼손시키다거든요. 그리고 비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적용돼야 되겠죠. 사람들은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똑같이 철거하다처럼 보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철거하는 것을 반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태어는 일단 찢어버리다라는 뜻이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훼손시키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비방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성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계열이 바로 tear down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사람들은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 오래된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것, 철거시키는 것을 방해할지도 몰라요. oppose ing로 받았어요. 특히 이러하다면요. 만약에요. 걔네들, 여기서 they는 사람들이 아니라 old buildings겠네요. 그 오래된 건물들이 이러하다면 소중한 랜드마크들이라면은 특히나 그 건물을 부셔뜨리는 거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it is hard, 어렵습니다. to justify, 정당화하다라는 뜻이죠. 모르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것은요, 좀 어려워요 하면서 사역동사 계열이 나왔어요. let 나왔고 이만큼이 목적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구조가 나왔죠. 즉 이렇게 정당화하는 건 어렵더라. 무엇을 정당화하는 게 어려울까 은빈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 즉 사용되지 않는, 다시 말해볼까? 불필요한
구조들, 건물들이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무엇을 차지하죠? 귀중한 공간, 소중한 공간을 쓸모도 없는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정당화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 네, 맞아요. 가뜩이나 좁은 대한민국에서, 가뜩이나 좁은 인천시에서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거는 철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건물들이 랜드마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필요한 건물들이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정당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보자면 어댑티브 리유즈예요. 은빈이는 학교 수업 먼저 들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주인공이죠. 원래는 있잖아, 민수야, 이게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적응의, 이건 재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재생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요 계열은 우리 은빈이가 외우면 되겠죠? 원래 어댑티브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걸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재생건축이라는 것은 일로 먼저 갈게요. 이러한 경우들에서 재생건축이라는 것은 입니다. 아주 참신한 똑똑한 해결책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이픈에 있는 단어들을 보자면 그 재생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건데 무엇을 다시 사용하는 거냐면 오래된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 또는 오래된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것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재생건축이래요.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라고 얘기하네요. Other than은 뭐뭐 외에도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의 원래의 용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오래된 건물이나 구조를 재사용하는 거 그게 재생건축이더라. 이 글에 주제가 나왔었죠. 재생건축이 뭐라고요, 은빈아? 원래의 용도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건물을 재사용하는 거 그게 재생건축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Here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몇 가지 눈에 띄는 예시들이 있죠. 재생건축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From around the world, 이 세상 주변으로부터 재생건축에 대한 몇 가지 멋진 예시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나왔어요, 은빈아? 재생건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왔었죠. 재생건축은 왜 필요합니까? 사실 건물이 오래되면은 무너뜨리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랜드마크들이라면은 철거하기에는 뭔가 아쉬울 수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귀중한 장소를 차지하도록 두는 거 그건 또 싫고요. 그래서 재생건축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나올 거고요. 3가지 정도의 건물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잉글랜드에 있는 현대미술박물관입니다. 첫 번째 문장 갑시다. When the bankside power s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민수야, 파워 스테이션은 발전소입니다. 그럼 다시요.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런던에 있는 뱅크사이드 발전소는요. was shut down. 문을 닫았어요. 1981년에 문을 닫았죠. 그 건물은 was at risk예요. 이거 알고 있죠? at risk라고 말하면 뭐뭐에 위험에 처한이란 뜻입니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몰랐다면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민수야. 비동사 at risk, 뭐뭐의 위험에 처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그 뱅크사이드 발전소는요. 무엇의 위험이 되었었죠? being torn down. 이번에 수동으로 나왔어, 은빈아. 철거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by developers 개발업자들 아마 부동산 개발업자 아니겠습니까? developers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철거가 될 위험에 처했대요. 아무래도 1981년에 공장의 문이 닫으니까는 당연히 철거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요? To save. 구하기 위해서요. 그 랜드마크의 건물인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남쪽의 강둑에 있는 거예요. 은행이 아니죠. 영국의 템스강 되게 유명한 강이거든요. 영국의 템스강의 남쪽 강둑에 있는 그 유명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 발전소는요. 1981년에 폐업을 해서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거 철거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랜드마크 건물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했었는데 아마 이 운동은 은비나 재생 건축과 관련되어 있겠죠. Eventually 결국에 It was decided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가주어진 주어네요. 뭐가 결정되기로 했냐면 이 발전소가 사용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사용되도록 결정되었냐면요. 새로운 현대적인 예술 박물관으로 사용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미술 박물관은 무엇이라고 불리는 거냐면 테이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대적인 미술 박물관으로서 사용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콤마 and 문장 병렬 이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엇의 대부분이에요? 특징의 대부분인데요. 원래의 발전소의 특징의 대부분은 would be maintained 유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민수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2과에서요. 업사이클에 대한 내용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독일에 어떤 그 공원이 하나 만들어졌었다라는 내용도 이거랑 비슷해요. 은빈아, 발전소였다가 새로운 현대적인 미술 박물관이 되었는데 중요한 특징은 원래 발전소의 건물의 특징의 대부분이 유지가 되었대요.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개보수가 된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바꿀 곳은 바꾸고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모양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그림 한번 봐볼까요? 좌측에 있는 게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죠. 이게 예전에 템스 강둑에 있던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아무래도 발전소답게 굴뚝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1981년에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버려진 게 아니라 이제 미술 박물관이 되었는데 모습이 어떤지 봐봐봐 은빈아. 원래의 특징의 대부분이 유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기둥도 굴뚝도 그대로 있고 대체적으로 모양도 제대로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uch of the character라는 마지막 문장, 이 건물의 특징의 대다수가 고스란히 간직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은빈아 일치불일치를 유념하십니다. 테이트 모던은 여전히 닮아 있어요. 오래된 발전소를 잘 닮았는데요. on booth 외부에서 봐도 그렇고 and inside 내부에서 봤을 때조차 즉 야외에 있는 외부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 둘 다 원래 발전소의 모습을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콤마 which
그런데 테이트 모던은요, 이게 특징을 이루다란 뜻이거든요. 테이터 모던은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바닥들로 특징을 이루고 있고, 스틸은 강철이잖아요. 빔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기둥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뿜어져 나오는 것들, 위로 솟아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요? 콘크리트의 바닥들과 강철 기둥들이라는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비놀이 나옵니다. 이거는 스트레치, 뻗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터비놀은 뻗어져 있는데 155m의 길이로 뻗어져 있고 23m로 뻗어져 있는데 와이드, 넓이죠. 폭입니다. 가로축은 23m 정도 되며 그러니까 세로축은 155m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35m로 쫙 펼쳐져 있는데 하이, 높이로는 35m 정도로 쫙 펼쳐져 있다. 길이, 넓이, 높이가 나왔었네요. 터비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길이는 155m, 폭은 23m, 높이는 35m입니다. 잘 가늠이 안 되죠, 민수야? 얼마나 되는 크기인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터빈홀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vast, 거대한, grand, 웅장한 입구의 지역, 그러니까 출입 지역이겠죠. 출입 구역이라고 할까요? 터미널이라는 곳은 무엇으로 바뀌었대요? 거대하고 웅장한 출입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 터미널은 또한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무엇으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디스플레이 스페이스네요.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한 전시 공간이냐면 거대한 미술 설치, 그러니까 설치 미술이 되겠죠. 거대한 설치 미술들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거대한 설치 미술들의 전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터미널이라는 곳은 아직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거대한 구역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설치 미술들을 위한 전시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next to, 어디 옆에 바꿔 쓰게 되면은 beside도 되겠죠? besides 안 돼요. s는 게다가입니다. 뭐뭐 외에도. beside the terminal. 터미널 옆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나탈리 벨 빌딩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건 문제 나오진 않을 거야, 은빈아. 도치가 됐습니다. 전치사 계열 앞으로 나와서 얘가 실질적인 주어로 쓰이는 계열이 되겠네요. 터미널 옆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나탈리 벨 빌딩이 있는데요. 나탈리 벨 빌딩은 which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총 7층입니다. The reception and common areas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해요.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recep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받아주는 곳, 그러니까 응대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reception are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응대 지역 아니면 응대 구역 아니면은 보통 그 사람들이 뭐 들어와서 안내소 받고 그런 것들을 reception area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대 지역과 그리고 공용 지역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뭐 공통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낫겠는데, 공용 지역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공용 지역들은요 어디에 있냐면 the first two floors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2층에 있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 처음 2층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빈아, 처음 2층에 있다. 리셉션은 1층에 있고 공용지역은 2층에 있는 겁니다. 즉 1층과 2층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 2층들에 존재한다. 1층과 2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층에서 4층은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니까요. A through B 구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음이에요. A부터 B까지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건 처음 보죠. 무조건 외워라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요. 3층에서 4층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시회 갤러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fifth네. 5층이죠. 3층에서 5층까지는 전시회 갤러리들이 있고 6층과 7층은 무엇을 특징으로 하냐면 식당들과 바, 술집들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치불일치 조심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요. 테이트 모던시티에 있는 터비놀입니다. 물론 테이트 모던시티, 모던 그 박물관에 대한 외부와 내부의 오래된 발전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 특징도 중요하고 터빈홀의 모양, 크기,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봤었던 터빈홀 옆에 있는 곳, 나탈리 벨 빌딩이라는 곳의 특징입니다. 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응대 지역과 공용 지역은 처음에 2층, 1층과 2층에 있고요. 3층에서 5층까지에는 전시회장들이 있고요. 6층과 7층은 식당들과 술집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테이트 모던 시티에 있는 터미널하고 그리고 나탈리 베일 빌딩에 대해서 사파를 제가 준비해놨는데요. 이게 터미널이거든요. 아마 이쪽이 문일 수도 있고 어디가 문인지는 잘 모르겠어 민수야. 그런데 이게 entrance place거든요. 어디 갔죠? 출입구역. 여기가 이제 딱 들어오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들과 강철 기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콘크리트 바닥과 강철 기둥입니다. 면적이 어땠었죠? 길이는 155m, 폭은 23m, 그리고 높이는 35m예요. 사람이 작아 보이는데 솔직히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확 느껴집니다. 사람은 이만한데 기둥들은 끝없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터미널입니다. 아마 은비는 여기가 출입구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entrance place, area, 그 출입 지역을 얘기했었던 게 터미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그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나탈리 벨 빌딩이거든요. 터미널 옆에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는 2층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나탈리 벨 빌딩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층을 보라는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 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나탈리 벨 빌딩은 총 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여기가 커먼 에어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공용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몇 층에 뭐가 있는지 다시 보시면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구나 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가봅시다. 뱅크사이드 파워스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뱅크사이드 원전소는 could have become 이렇게 될 수도 있었대요. 단지 어떤
더미가 될 수 있었는데 브릭스라고 말하면 벽돌이죠. 벽돌 더미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벽돌 더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 철거가 되고 나서 쓰레기 하나의 벽돌 더미들이 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instead 대신에 그 발전소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변화가 되었죠? one of 뒤에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거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박물관들 중 한 곳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모던하고 컨템포러리 아트입니다. 얘들아 이번 올해 수능 특강에서요. 제가 해설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문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던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던이라고 말하면은 현대의잖아요. 아까도 현대였어요. 컨템포러리가 뭐냐면 동시대에.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예요. 그럼 뭔가 이상할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들인데 현대의 그리고 현대의 미술에 말도 많이 이상하죠? 모던의 두 번째 뜻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던의 두 번째 뜻은 근대의라는 뜻이 있어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 해설하기가 왜 어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냐면 민수야. 학교에서는 그리고 해설지에서는 모던을 현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문 분석을 하니까 그건 현대가 아니라 근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의 모던은 근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해설하기가 참 깐깐했었던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근대와 현대의 미술 이걸 합치면은 은빈아 근현대 미술의 가장 거대한 박물관들 중에 하나로 변신되었다,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은 되겠죠. 능률양형곤 3과의 첫 번째 내용은 재생건축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중에 한 가지 예시가 바로 그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발전소가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근현대 미술 박물관들 중 하나로 바뀌게 되었었다. 대신에 원래의 특징의 대부분은 잘 간직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징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두 번째 사례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네덜란드에 있는 정말 고급진 호텔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another 뒤에 단수명사 또 다른 spectacular 멋진 예시는 재생 건축의 또 다른 멋진 예시는 이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In this beautiful hotel.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에서 보여질 수 있죠.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호텔에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빈아, 재생 건축의 또 다른 예시는 네덜란드에 있던 멋진 호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콤마 위치는 이 친구를 선행사로 바뀌었네요. 네덜란드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호텔은 blends its own unique history with modern functionality. 블렌드가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다시 그 아름다운 호텔은 잘 섞어주었어요. 그 호텔의 독특한 역사와 무엇을 잘 섞어주었을까요? 현대의 기능성을 잘 서로 섞었습니다. 이 호텔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나오네요. 이 건물은
무엇이었었냐면 one of the Netherlands most infamous prisons였습니다. one of 뒤에 복수명사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infamous를요. 유명하지 않은이 아니라 악명 높은이란 뜻이거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로는 noctori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외워야 될 걸 infamous 모르면 외우시고 앞으로 볼 겁니다. 이 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네덜란드의 가장 악명 높은 감옥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From 1863, 1863년에서 2007년 때까지 가장 악명 높은 감옥들 중에 한 곳이 이 호텔이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옥이었었고요, 민수야. 이 건물이 버려지고 나서 호텔로 개조가 된 거고 독특한 역사라는 것은 바로 악명 높은 감옥이겠고 현대의 기능성이라는 것은 그 호텔에 아름다운 현대적인 특징을 다 넣었을 것 같아요. However, 하지만 it has undergone 외워라. undergo예요. 아래로 가다가 아닙니다. 제발. go through experience입니다. 경험하다요. 근데 그 중에서도 undergo하고 go through는 대체적으로 겪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사실 경험하다 계열이 맞습니다. 외워야 된다. undergo요. 하지만 그 건물은 겪었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겪었죠. 무엇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accommodation, 숙박시설이죠. 아주 아름다운 숙박시설들로 변화를 겪었죠. 네, 맞아요. 두 번째 예시는 네덜란드의 멋진 호텔입니다. 원래는 어땠다고요, 민수야? 정말 악명 높은 감옥들 중에 한 군데였었습니다. 1860년대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 이제 변화를 겪었는데 럭셔리, 고급진 숙박시설, 고급스러운 호텔로 변모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습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의 그 호텔이에요. 근데 별로 럭셔리해 보이지는 않죠.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창문을 잘 보면은 민수야 이렇게 줄이 꺼져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감옥 같은 데 가면은 죄수들이 탈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쇠창살로 창문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리고 감옥처럼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 나올 건데요. 쇠창살들이 있는 거를 그냥 바보라는 거예요. 원래 감옥이었으니까요. 럭셔리한 호텔이 맞습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봐봅시다. The building originally had 블라블라블라 쭉 이어지네. 이 건물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105개의 감옥으로 된 방. 안방이죠. 이 건물은 원래는요 105개의 깜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감방들은 have been 어떻게 되었습니까? converted 전환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transformed, converted 바뀌게 되었습니까? 40개의 고급진 방들로 바뀌었습니다. 조심하라고. 원래는 깜빵이 105개였는데 이제는 40개의 고급스러운 방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들은 have been updated, 개선되었어요. with, 무엇으로 개선이 되었냐면 현대적인 가구들로 개선이 되었죠. 하지만
디테일한 것들, 뭐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와 같은 세부적인 것들이냐면 exposed brick, 노출이 된 벽돌, 그리고 창살이 있는 창문들, 아까 봤죠? 그리고 원래의 감옥의 문들과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장이 길어요. like, 전치사지 민수야 뭐뭐처럼.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에서 끝나는 겁니다. 즉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다시 볼까요? 이 깜빵들은요 개조되었는데요, 현대적인 가구들로 개조되었어요, 은빈아. 그런데 세부적인 것들, 이를테면 노출이 된 벽돌, 창살이 있는 창문, 그리고 원래 감옥의 문들과 같은 세부적인 것들은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공해 주나요? 단서들을 제시해 줘요. 뭐에 대한 단서일까? 바로 그 건물의 과거, 즉 감옥이었었던 거에 대한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extra,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suite rooms하고 일부러 이것도 그냥 끊어버릴게요. 여기까지. 다시요. 만약에 여러분이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스위트룸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위트룸이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Judge, 판사방, the lawyer, 변호사방, the jailer, 처음 들어보죠? jail이 prison입니다. 뭐 감옥, 뭐 교도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jailer라고 말하면은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그리고 the director, 감독관과 같은 이름들을 지닌 특별한 방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쇠창살도 아직도 있고 감옥으로 된 그 원래의 문들도 있고 노출이 된 벽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방도 아직도 있고요. 변호사방도 아직도 있는데요. 여러분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변호사 접견을 해요. 그 죄수들이랑 변호사랑 만나서. 그리고 아마 교도관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머물렀었던 방을 그대로 이름을 지닌 채 계속해서 그 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사방을 지닌, 판사방이라는 이름이 있는 방도 있고, 변호사, 교도관, 감독관의 방과 같은 이름을 지닌 스위트룸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특징, 이상하진 않고 독특한 특징. 손님들은요, 심지어 즐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도 있는데요. while, 뭐 하면서요? slice of the jail's history. 이 감옥의 역사에 대한 슬라이드들이 보여지는 동안에 특별한 저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슬라이드라는 거는 그냥 슬라이드 영상 같은 겁니다. 촥촥촥촥 그 화면 지나가는 거요. 이 감옥의 역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동안에 아주 독특한 저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독특한지 한번 봐볼까요? 손님들은요, 받게 됩니다. 되게 신기해요. 검은색과 하얀색의 줄무늬의 감옥용의 모자들을 받게 됩니다. To get into the mood. 들어가기 위해서, 분위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흠뻑 빠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구치소, 감옥이었었다 그랬었잖아요. 감옥의 분위기를 흠뻑 느끼기 위해서 검은색과 하얀 색깔의 줄무늬가 있는 감옥의 모자들을 받고 저녁을 먹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유럽식 감옥 같은 경우 죄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자들을 쓰고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자를 받는 이유는 원래 감옥이었었잖아요, 이 건물이. 그래서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마치 죄수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옥의 역사를 보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판사, 변호사, 교도관, 감독관과 같은 이름을 지닌 스위트방들은 아직도 있고, 그리고 노출된 벽돌, 쇠창살이 있는 문, 원래의 감옥들의 문들, 여전히 과거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은빈아, 무엇을 우리가 판단해야 됐었을까요? 과거의 고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재생 건축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호텔의 방은 어떨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꺼봅시다. 잘 안 보이는데 어서 오시고. 많이 늦으셨네?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감옥문이거든요. 혹시 여행이나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신 분들 호텔의 문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좁아요. 그리고 난간도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그 감옥의 문을 쓰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때요? 모던하지 않습니까? 샹들리에가 달려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호텔 계단이 이렇게 생긴 거 상상이 되십니까? 호텔은 왠지 푹신푹신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을 것 같고 막 분수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계단들을 올라가면은 이러한 방이 있어요. 선생님, 별로 럭셔리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런 방은 어때요? 이거는 외부가 되는데 내부를 보면은 완전 그 방 안과 딴판입니다. 여기는 아마 식당인 것 같아요. 고급진 분위기. 그리고 큼직큼직한 소파들도 있고 우측 상단에 보면은 맛있는 점심 식사나 뭐 바깥을 보면서 여담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멋진 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감옥과 관련된 호텔, 원래는 감옥이었었는데 이게 호텔로 바뀌면서 고유한 모습은 분명히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럭셔리한 모던한 퍼니싱을 받아들였었죠. 현대적인 가구들로 개조가 되어서 이렇게 럭셔리하긴 하지만 원래의 고유한 모습은 그대로 잘 갖추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예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호텔은 used to be 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used to 부정사가 민수야.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 이었다 라는 뜻도 있죠. 요 친구가 되겠네. 여기서는 이 호텔은요 원래는 장소였어요. 그쵸? 장소하곤 했다는 이상하죠? 이 호텔은 원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전치사 위치로 바뀌고 있네요. 이거 한 단어로 바뀌면은 where가 되겠죠? 다시요. 원래 이런 장소였대, 가은아. 사람들이 절박하게 원했던 장소인데 뭐 하기를 원했었냐면 escape, 탈출하다라는 뜻이지. 사람들이 절박할 정도로 탈출하고 싶어 했었던 장소였었대. 그게 뭔데? 감옥. 탈출하고 싶어 했었던 장소였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호텔은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런 장소로 바뀌었다. 어떤 장소로 바뀌었을까요? 이 장소는
이런 장소로 바뀌었네요. 손님들이 절대로 떠나기를 원치 않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예시가 정리가 됩니다. 문법적인 측면 하나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왔었던 거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할 때요. 원래의 전치사의 위치를 기억하십니까? 요놈 원래 여기 썼었네. 아이고. 맞지 민수야? 이스케이프는 자동사잖아요. 자동사는 전치사를 끌고 명사를 받아주는 구조였던 것 같은데요. 이 from이 없어진다면, 즉 위치만 남게 된다면 이때는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from이 여기 있을 때는 선행사가 사물이라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겠지. 근데 기억하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구조에서 이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from which가 된 거고, 그때 전치사 that은 안 된다고 했었죠. from which를 한 단어로 바꾸면 앞에 있는 장소명사 계열로 봐서 where로 바꿀 수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네요, 가은아. 손님들이 절대 떠나기를 원치 않는 장소. leave 다음에 명사 있나요, 은빈아? 손님들이 절대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 leave 다음에 동사 뒤에 명사, 동사의 목적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into a place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이 된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뭐였었죠? 호텔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고유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그 감옥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고유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손님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는 럭셔리한 호텔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곳일 것 같아요. 여름에 가기에 딱 좋은 곳,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화면 전환 한번 했다가 화면 종료했다가 다시 이어갑시다.